안녕하세요. 소담언니예요. 오전 9시, 오늘은 KTX 우등 타고 강릉으로 가고 있어요. (11시) 강릉역 도착했고요. 언제나처럼 밥부터 먹으러 갑니다. 강릉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강릉역 옥막으로 가고 있어요. 강릉 왔으니 첫 끼니는 감자 옹심이 당연히 먹어줘야죠. 11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 한적하고 아주 쾌적합니다. 서비스로 나온 열무 비빔밥 야무지게 비벼서 싹싹 먹어주고 바로 본식으로 들어가죠. 감자 옹심이만 들어있는 걸로 시켰고요. 서울에선 맛볼 수 없는 쫄깃쫄깃 감자 옹심이 너무 맛있게 먹었답니다. 하지만 양이 조금 작았어요. 감자전도 같이 시켰으면 좋을 뻔했네요. 숙소에 짐부터 맡기러 갈게요. 숙소 소개는 나중에 자세히 하고요. 일단 이 무거운 배낭부터 내려놓을게요. 숙소 바로 앞 고래책방에 왔어요. 강릉엔 교보문고는 없어요. 대신 고래책방이 있습니다. 사층 규모의 대형 책방인데 카페도 같이 있어서 쉬었다 가기 좋아요. 고래 에이드 시켰는데 가격 보고 잠시 주춤했답니다. 카페지만 공간 대여 개념이라 가격대가 약간 있는데요. 쾌적하고 넓어서 쉬었다 가긴 정말 좋아요. 강릉 여행은 여러 번 왔지만 혼여행은 처음인데요. 이번 여행은 바다 많이 보고 많이 걷기라서 책 한 권 사가려고요. 월화거리는 예전에 강릉역이었다고 해요. 걷다 보면 역의 특징을 살린 소품들이 참 귀여웠어요. 산책하듯 가볍게 걷기 좋은 길이랍니다. 오후 2시인데요. 간식 먹을 타이밍이지 않나요? 밀가루 없는 강릉 커피빵이 팔고 있어서 사봤어요. 별 기대 없이 먹었는데 쫀득 달콤하니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강릉은 버스가 자주 다니고 노선도 많아서 정말 편리합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낮은 아직 더워요. 물 하나 사서 버스 타고 안목해변으로 갑니다. 안목해변에 도착했어요. 바다는 언제 와도 좋지만 가을의 바다는 여유로워서 더 좋네요. 햇빛도 더 이상 뜨겁지 않아 파도 소리 들으며 마음껏 멍 때릴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파도 소리 들으며 파도멍 하는 시간 너무 좋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이 가을 강릉에 왔나봐요. 멍만 때려도 배는 고파옵니다. 강릉은 커피가 유명하지만 전 맥주가 마시고 싶었어요. 폭풍 검색 끝에 발견한 수제 버거집으로 갈게요.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배꼽시계 덕분에 오늘도 저 혼자 독차지하네요.
수제 맥주 종류가 너무 많아 고민하다가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걸로 마셨는데요. 먼저 이름이 정말 어려웠던 맥주부터 마셔볼게요. 맥주 일단 합격이고요. 진짜 크고 주시해서 나이프로 자르는데 작고 햄버거가 쓰러져서 난감했는데요. 하와이안 버거라는 이름답게 큼지막한 파인애플이 들어있고요. 양상추도 아삭거리는 게 불맛 나는 버거는 처음이었어요. 인생 수제 버거 만난 것 같아요. 허겁지겁 버거 먹고 나니 오후 5시고요. 오늘은 노을까지 보고 가려고요. 아까 산 책을 읽으며 노을직을 기다려봅니다. 여섯 시부터 천천히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봐도 질리지 않는 매직아워의 시간입니다. 여섯 시 30분에 택시를 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 깜짝 놀랐어요. 10분 정도 택시 타고 중앙시장으로 왔고요. 아까 먹은 햄버거가 아직 소화 중이지만 간단히 맥주랑 안주만 사가려고요. 작년에도 사 먹었던 염통 사려고 왔어요. 바로 먹어도 식어도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여행 가면 그 지역 수제 맥주는 꼭 먹어보는 편인데요. 작년에도 맛있게 먹었던 곳이라 또 왔어요. 강릉 한 잔 시리즈 중 강릉 한 잔 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붐볐던 곳에서 오징어 회무침까지 샀습니다. 시장에서 숙소까지는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해요. 숙소 바로 앞에 홈플러스도 있고요. 편의점도 2개나 있답니다. 카페, 식당도 주변에 많고 버스 정류장 근처라 이동도 편해요. 무엇보다 안전해서 정말 좋아요. 2층 객실로 가는 복도고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참 좋네요. 1박에 6만원이고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온 숙소인데요. 2인용으로 예약해서 퀸사이즈 침대 하나 있고요. 전신 거울과 넷플릭스 되는 TV도 있고요. 냉장고 안에 서비스로 물 2개도 있답니다. 샴푸, 린스 등 바디용품, 클렌저까지 다 있는 욕실도 물론 있고요. 타월 드라이기도 같이 있어요. 저는 시장에서 사온 오징어 무침과 염통, 맥주까지 야무지게 먹고 넷플릭스 보면서 졸다가 잠들었고요.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루 더 연장할까 고민 중인데 과연 했을지 바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릉 여행 둘째 날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기차 타고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하루만 더 있고 싶어서 숙소도 연장하고 기차 시간도 변경했어요. 토요일인데도 같은 방 예약이 가능해서 예약했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스벅에서 해결하고 20분 정도 버스 타고 오전 9시 20분 오죽헌 정류장 도착했어요.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친정이자 아들 율곡이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산책할 곳을 찾다가 이곳을 먼저 왔어요. 입장료는 3,000원이고요. 오죽헌을 들어가기 전 거대한 소나무 숲을 만나게 되는데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소나무 숲이 고택을 감싸고 있어요. 숲
길 한쪽에선 햇살이 솔잎 사이로 스며들고 발걸음을 옮길수록 짙은 소나무 향을 맡을 수 있었어요.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수백 년을 견뎌온 소나무의 향과 그 위엄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여운을 안고 오죽헌 안을 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배롱나무 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참 아름다운 한옥이었어요.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대나무에서 오죽헌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집 주변에 이런 검은 대나무가 자주 보인답니다.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슬슬 더워지기도 하고 잠시 쉬어갈게요. 신사임당 박물관 안으로 들어오면 에어컨도 나오고 화장실도 있어요. 신사임당의 작품들도 모아놓아서 가볍게 구경하면서 쉬어가기 좋아요. 오늘 점심으론 짬뽕 순두부를 드디어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버스로 50분이나 이동해야 하지만 배도 안 고프니 버스 타러 가볼게요. 초당 순두부 마을에 도착했어요. 많은 순두부 맛집 중에 강릉 동화마을로 왔는데요. 대기팀이 86팀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냥 바로 옆 나상명 초당 순두부로 왔습니다. 초당 짬뽕 순두부 시켰는데요. 무서우리만치 빨간 빛깔을 보곤 살짝 후회가 밀려왔어요. 해물과 콩나물 그리고 순두부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짬뽕에 순두부 넣었는데 훨씬 매운맛이었어요. 맵찔이에겐 추천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며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한 곳인 텐마루에 왔어요. 텐마루 커피와 밤슈를 시켰고요. 유명하기도 하고 토요일이라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혼자 4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양해도 없이 제 맞은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자리를 제가 옮겼거든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께서 다른 일행분과 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혼자 여행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여행의 서러움이 스치듯 느껴졌어요. 하지만 라떼는 진짜 너무 맛있어서 바로 위로가 되었답니다. 밤슈도 안에 밤크림이 가득한 게 적당히 달고 부드러운 게 정말 최고였어요. 오후 1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을 샐지도 모르지만 안 마시면 후회할 맛이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덜 붐비는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무료 관람임에도 고즈넉하니 조용히 걷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1박 2일을 2박 3일로 바꾼 덕분에 여유가 생겨 더 좋았답니다. 우연히 해파랑길 코스 중 한 곳을 걷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길을 따라 경포대를 지나 사근진 해변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기념관을 나오자마자 경포 바로 앞에 엄청 큰 코스모스 군락지를 발견했어요. 노랑과 주황이 섞인 코스모스가 정말 이뻤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발견이라 더 놀랍고 행복했어요. 코스모스뿐 아니라 억새뿔까지 이렇게 많이 피어 있었어요.
군락지 바로 앞엔 경포호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요. 계속 걸어가다 보니 바람에 흩날리는 핑크뮬리까지 만났어요. 끝없는 매력을 보여주는 가을에 만난 강릉이네요. 지금은 오후 3시고요. 경포호를 따라 3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강릉 경포대에 도착해요. 경포대 해수욕장은 가봤지만 경포대에 온 건 저도 정말 처음인데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면 한눈에 경포호가 파노라마로 펼쳐져요. 조용하지만 탁 트인 이 풍경, 바로 경포호의 진짜 매력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람이 솔솔 불어서 걸으면서 흘린 땀을 식히기도 너무 좋았답니다. 사근진 해변까지 이제 20분만 걸어가면 돼요. 무지개 방파제로 유명한 사근진 해변에 도착했어요. 방파제 옆에 전망대도 너무 특이했는데요. 전망대 위에서 보이는 파란 하늘과 무지갯빛 방파제가 아주 이쁜 곳이랍니다. 9월이지만 서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힙한 분위기의 바닷가였어요. 오후 5시고요. 갈 때는 택시 타고 다시 중앙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숙소에서 먹을 강릉 맥주와 간식도 사고 아침에 먹을 떡도 샀어요. 강릉 아니면 절대 먹을 수 없는 감자 아이스크림도 사고요.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감자 유원지에 저녁을 포장하러 왔어요. 저녁은 건강하게 메밀김밥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오늘 점심까지 매운 걸 먹어서 속을 좀 정화시키려고요. 쑥떡과 메밀김밥, 강릉 맥주, 그리고 디저트로 먹을 찹쌀떡까지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의 강릉 맥주 원픽은 강릉 맥주 4잔, 흑맥주인데요. 기네스 좋아하심 추천드려요. 최애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며 오늘 하루도 마무리할게요. 내일이면 강릉 여행도 마지막이네요. 너무 슬퍼요. 굿모닝. 오늘은 서울로 떠나는 날입니다. 강릉의 마지막 날은 아침부터 잔뜩 흐리네요.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오늘인데요. 장칼국수 먹으러 가려고요. 오전 8시 40분 숙소와 강릉역 중간에 있는 교동 칼국수인데요. 강릉에는 수많은 장 칼국수 집이 있지만 그중 오전 9시 전에 문 연 곳은 별로 없어요. 리뷰하면 네이버 리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진을 찍고 있으니 네이버 영수증 리뷰 부탁을 사장님께서 하시네요. 장칼국수 시켰고요. 매울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진짜 전혀 맵지 않고 아주 잘 먹었어요. 꼭 이 집에 오세요 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사장님도 아주 친절하셔서 역 근처 장칼국수 맛집 찾으신다면 추천드려요. 강릉역 가는 길 비가 갑자기 엄청 쏟아졌어요. 우산을 써도 다 맞을 정도로 쏟아지더라고요. 강릉역 정말 바로 앞에 카페가 있어서 커피 한 잔 시켰어요. 비는 오지만 역은 바로 앞이고 커피는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까지 행복합니다. 가을에 떠난 강릉 여행 어떠셨나요? 제 행복이 전해지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할게요.